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일본 시박연이 한국 진돗개 앞에 3초 만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한 대도 맞지 않고 말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30년 수의사 인생에서 처음 보는 리더십이라며 경악했고, 일본 네티즌들까지 이건 인정해야 한다며 감탄했던 그 충격적인 현장. 도대체 우리 진돗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우리 진돗개가 이런 대우받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국 최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노력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파리 근교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죠. 수의사로 일하며 개들의 행동학을 연구하는 저에게는 이런 시간이 소중했어요. 제 이름은 마리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파리 수의대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개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견종별 성격 차이와 공격성 패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여러 견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인 한스는 셰퍼드와 함께 서 있었고 프랑스인 소피는 푸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 청년 제이크도 보였죠. 그들 사이로 낯선 얼굴 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명은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 옆에는 흰색과 갈색이 섞인 중형견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서 늘씬한 체형이었죠. 멀리서 봐도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개였어요. 다른 한 명은 일본 여성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녀 옆에는 작고 귀여운 개가 꼬리를 높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볼살이 귀여운 모습이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동양인 남성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남성 옆의 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개. 바로 그 순간 6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있었어요. 한국개 개에게 물린 아이였습니다. 팔 전체가 찢어져 수술이 필요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개들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화라고 하더군요. 제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여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여성이 자신의 개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개는 고개를 높이 들고 마치 공원의 왕처럼 행동했어요. 한국인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한국 개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일본 개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높이 세우고 한국 개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 겁니다. 공원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견주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6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본개의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개들의 언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꼬리를 세우고 상대방 주위를 도는 것은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행동이죠. 일본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개는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가슴을 펴고 한국 개에게 다가가며 작은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기세만큼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한국 개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상대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평온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견주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년간 쌓인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한국 개들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제 생각이 더욱 굳어졌어요. 한국인 남성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신에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졌어요. 마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개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한국 개 코앞까지 다가가서 짧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개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한국 개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더니 혀로 코를 핥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인 한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밍 시그널이었어요. 개들이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화적 의사소통이었습니다. 프랑스인 소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개는 여전히 한국 개 주위를 맴돌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개를 관찰했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공격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고요해 보였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말이죠. 제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개와도 달랐습니다. 일본 개의 도발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일본 개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더 크게 짖으며 한국 개 주위를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개들은 이런 도발에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순간 한국 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공원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무대 위에 진짜 주인공이 등장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 개도 느꼈나 봅니다. 갑자기 움직임이 경직되었어요. 한국 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는데 왜인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키가 크고 늘씬한 체형의 한국 개가 완전히 일어서자 작고 통통한 일본 개와의 체격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한국 개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공원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개가 완전히 일어선 순간 공원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개들의 서열 다툼을 봐왔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개는 일본 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에 분노나 적개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단호했죠. 마치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 개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통통한 몸을 더욱 부풀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개가 작은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딱 한 번, 아주 짧게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일본 개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꼬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고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한국 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상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소피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일본 개가 서서히 배를 드러내며 누워버린 겁니다. 완전한 항복의 자세였어요. 귀여웠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실제 물리적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개는 일본 개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개는 공격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겁니다. 일본 여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개가 이렇게 순순히 굴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개가 이렇게 작아지다니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성이 부르며 다가갔지만 일본 개는 여전히 배를 드러낸 채 한국 개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정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한국인 남성은 말없이 자신에게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한국 개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독일인 한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존재감만으로 상대를 인정받게 만드는 것. 이건 단순한 개의 본능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국 개를 바라봤어요. 아이들까지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지금은 뭔가 특별한 일을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년간 품고 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개는 위험하다는 제 생각이 과연 옳은 걸까요? 지금 본 것은 위험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이었어요. 일본 개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한국 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도전자가 아니라 추종자가 된 것 같았어요. 볼살이 통통한 귀여운 얼굴에는 존경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계의 늘씬한 몸매와 차분한 기품이 더욱 돋보였어요. 마치 진짜 왕과 신하의 모습 같았습니다. 싸움 없이 이룬 완벽한 승리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익숙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어제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시바견, 한국 진돗개 앞에 3초 만에 완전 항복.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했나 봤어요. 댓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댓글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우리 진돗개, 세계 어디 가서도 당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저게 바로 코리안 스피릿이야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댓글들은 복잡했어요. 부끄럽다. 하루토가 너무 나약해 보여라는 반응과 아니야. 저 진돗개가 특별한 거야라는 인정하는 댓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개들의 기품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라는 성숙한 반응도 보였어요. 서구권 댓글들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와, 저 한국개 진짜 카리스마 장난 아니다라는 감탄부터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게 진짜 강자지라는 철학적 해석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행동학 전문가들의 분석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리적 접촉 없이 순수한 존재감만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사회적 지능을 보여줍니다. 파리대학 동물행동학과 교수의 코멘트가 충격적이었어요. 진돗개의 이런 행동은 수백 년간 축적된 혈통의 결과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지배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알파의 특성이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개 훈련사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30년간 개들을 훈련해왔지만 이런 자제력과 리더십은 정말 드뭅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네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독일 커뮤니티에서는 질서와 절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셰퍼드들도 배워야 할 점이 있어라는 겸손한 댓글도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의 한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이런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싶다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진돗개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개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설아의 그 차분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노나 적개심이 아닌 고요한 확신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을까요? 제 전문가적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6년간 확신했던 것들이 하루 만에 흔들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역사와 문화가 저런 개를 만들어낸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공원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설아와 하루토는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개에 대한 편견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으악! 아이의 비명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공원 입구 쪽에서 목줄이 풀린 피트불 2마리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근육질 몸매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말이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피트불은 투견으로 악명 높은 견종이었거든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이 엄마들은 급히 아이들을 안고 뛰었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푸드를 품에 꼭 안았고 한스는 셰퍼드를 끌고 후퇴했어요. 공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트불이 놀이터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직 피하지 못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설아야. 민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아이와 피트불 사이에 몸을 던진 겁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토도 설아를 따라 뛰어나간 겁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용감하게 설아 옆에 섰어요. 하루토야, 위험해. 유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개는 나란히 서서 피트불들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경쟁했던 사이인데 지금은 완벽한 동맹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진돗개의 야생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첫 번째 피트불이 설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상대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정확하고 강력한 반격이었습니다. 하루토도 놀라울 정도로 용감했어요. 작은 몸으로 두 번째 피트불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평소의 귀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전투 중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덤비지 않고 계산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돗개의 전투 본능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해요. 한스가 외쳤습니다. 저도 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피트불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설아와 하루토의 연계 공격이 완벽했거든요. 설아가 정면 공격을 담당하고 하루토가 측면에서 견제하는 팀워크였습니다. 첫 번째 피트불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물러섰어요. 설아의 공격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던 거예요. 두 번째 피트불도 하루토의 끈질긴 공격에 지쳐갔습니다. 드디어 피트불들이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설아는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사라지자 바로 공격을 멈춘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의 절제력이었습니다. 공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네에 앉아있던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저는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다시 평온해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설아야. 제가 조심스럽게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개를 직접 만져보는 순간이었어요. 설아는 제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6년간 품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피트불 사건 이후 공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아와 하루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어요. 제이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순간을 촬영했나 봤어요.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들이라는 반응부터 크기는 작아도 용기는 거대하다는 감탄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동물 행동학 전문가들의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파리 대학 교수는 서로 다른 견종이 이렇게 완벽한 협력을 보이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아를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제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설아를 보고 편견을 가졌던 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오늘 일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다며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보려는 자세라고 말해줬습니다. 유나도 비슷한 심정이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하루토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설아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겠다고 했어요. 하루토는 설아 옆에 앉아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개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소피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며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한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에서도 이런 용기는 드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수의사로서 학문적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민수에게 진돗개에 대해 더 연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논문을 써보고 싶다고 했더니 설아도 기꺼이 도와줄 거라며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탐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개들도 설아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신뢰의 눈빛이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공원의 진정한 리더가 된 것 같았어요. 아이를 구해준 그 엄마도 다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설아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영웅이 되었는데도 전혀 우쭐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본 기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진돗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아 같은 놀라운 개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피트불 사건은 이제 공원의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설아와 하루토를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진돗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많은 자료를 제공해줬고 설아를 직접 관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진돗개라는 견종의 놀라운 면모가 드러났어요. 특히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설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흥분하거나 공격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확실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유나와 민수의 관계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진돗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퍼뜨리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전시회가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기획안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루토와 설아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항상 함께 다니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하루토가 설아를 따라다니며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어느 날 새로운 견주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온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 개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다른 개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로트와일러가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사람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설아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천천히 로트와일러에게 다가가더니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자세였어요. 놀랍게도 로트와일러가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차분한 에너지가 전해진 것 같았어요. 몇 분 후에는 완전히 온순해져서 다른 개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견주도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개가 이렇게 빨리 진정되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설아의 능력에 감탄하며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궁금해했어요. 민수가 설명해줬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다른 개들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공격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설아는 단순히 강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유나가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개들이 만들어준 인연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소피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프랑스인답게 사랑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원은 더욱 평화로워졌어요. 설아를 중심으로 모든 개들이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저는 연구 노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능력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설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평화로운 공동체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의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진돗개의 사회적 지능과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유럽 동물행동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6년간 품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와 민수의 관계는 더욱 발전했어요. 지난주에 민수가 유나에게 정식으로 교제 신청을 했고 유나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하는 한일 문화 교류 전시회도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하루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설아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파리시 관계자와 동물행동학 연구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설아의 이야기를 들고 공식적인 연구를 제안하러 온 거였어요. 진돗개의 사회적 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설아도 차분하게 연구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진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개들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안정감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가진 개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이런 공식적인 관심으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편견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할 줄 몰랐어요. 유나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진돗개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도 기쁜 표정으로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소피가 로맨틱한 분위기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한스는 독일식으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제이크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제는 설아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원에 노을이 물들었어요. 설아와 하루토가 나란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두 개가 이렇게 완벽한 친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설아에게 감사했어요. 이 놀라운 개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 거였습니다.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진돗개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설아가 보여준 진돗개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 진돗개의 진짜 실력을 세계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지 않으세요? 댓글로 한국 최고를 많이 달아주신 만큼 여러분도 해외에서 우리 진돗개가 이런 대우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군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